네, 오늘 공부할 작품은 운영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운영전. 제목에서 보듯이 소설의 주인공 운영의 이름을 따서 운영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설의 원제목은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성궁 몽유록. 이 소설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소설에 한글본과 한문본이 한 20여 종 존재하고, 그건 뭘 말하냐면 당시 굉장히 널리 읽혔다는 거죠. 다양한 한글본과 한문본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액자식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한? 꿈을 이용한. 이런 것을 또 몽유롭계, 몽자 소설, 몽유롭 계열 소설이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외하의 어떤 주인공이나 서술자가 꿈을 꾸면 그 꿈속의 이야기가 독립된 내화로 되고, 나중에 다시 꿈에서 깬다 그러죠. 이 꿈에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 그러고요. 꿈에서 깨는 걸 강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외화로 나와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외화의 주인공은 유영이라는 선비인데요. 이 유영이라는 선비가 어느 날 수성궁 예터, 수성궁은 뭐냐 하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알려져 있죠.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궁을 이제 지어가지고 살던 궁궐의 이름인데요.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면서 시, 그림, 글씨, 가야금 이런 데 굉장히 능통했던 뛰어난 예술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평대군을 찾아서 드나들고 그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감탄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곳이고, 안평대군은 대군이라는 신분, 왕족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수성궁에 궁녀를 들일 수 있는 거죠. 이 궁녀들에게 자기가 가진 예술적 소양을 가르치고 그 애들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궁녀의 신분입니다. 이 궁녀는 그 궁궐의 주인의 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궁녀들은 한 여자로서 자신이 성장해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궁궐의 주인, 보통은 왕인데 지금은 안평대군이 되죠. 안평대군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궁녀의 그게 운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유영이 그 수성궁이 아니라 수성궁의 예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창작 연대를 내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안평대군 시절이니까 세종대왕은 조선의 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초기 안평대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밖에서 기록한 외화는 수성궁 예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궁궐이 오래돼서 폐허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안평대군은 나중에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수양대군이 이렇게 단종을 위패하고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왕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불편함이 되는 사람, 다른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죠. 수양대군에서 안평대군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궁이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 수성궁이 예터로 남아있으니까 적어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유영이 선비가 수성궁 예터 가지고 낮술을 합니다. 낮술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짠! 누가 나타난다? 우리의 주인공 운영과 김진사가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진사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이제 이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전달되는데, 조금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진사는 이제 안평대군과 교류하는 사람이고,
운영은 그 안평대군의 궁녀입니다. 궁녀인데 유명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 김진사가 이제 안평대군 앞에서 이 글을 쓰는데 그 먹물이 그 옆에서 시중들든 운영의 손에 튀어요. 이게 이제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 벽틈 사이로 편지를 주고받고 뭐 말레트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싹트가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뭐 김진사가 가끔은 담을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진사 운영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데 동시에 자신들의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란 걸 알죠. 안평대군이라는 그 뭐죠 봉건 질서 그 기존의 질서 세계가 엄존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는 부정하고 자기들이 정식으로 드러내놓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은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위해서 김진사가 뭐 재산을 정리하고 불공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진사의 종 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탐욕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막 쇼를 해요. 뭐 자기가 도둑을 뭐 스스로 자해 행위도 하고 해가지고 김진사의 돈을 이렇게 가로챕니다. 가로채는데 이제 김진사가 뒤에 그것을 알고 턱을 이렇게 징벌을 하려고 하지만 김진사 또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걸 또 턱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김진사와 운영이 서로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턱이 소문이 퍼지게 중간에 점쟁이를 개입시켜가지고 소문이 퍼지게 하죠. 결국 그 이야기가 안평대군에게 들어가고 안평대군이 이제 궁녀들을 모아놓고 힐책을 하죠. 무슨 일이냐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운영 말고 운영과 같은 운명에 있는 다른 궁녀들 두 사람 정도 이름이 이제 주목되는데요. 은섬이라는 궁녀와 자란이라는 궁녀가 이제 서로 다른 장면에서 궁녀들의 불쌍한 그 인생을 이렇게 안평대군 앞에서 이렇게 항변을 하죠. 이제 그 장면을 굳이 넣은 것은 바로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궁녀들은 안평대군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면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한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안평대군이 너 우리 궁에 들어와서 궁녀해 그 순간 자기 인생이 그렇게 그냥 결정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은 중간중간에 몇 번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안평대군에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운영이 쓴 시를 보고 안평대군이 이상하다. 운영이 너 시에 뭔가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깊어졌을 때 운영이 중간에 한번 그 앞에서 자결을 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고 나서 안평대군이 운영을 별당에다가 가두죠. 독방 감금을 시키는데 이제 그곳에서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김진사가 뒤에 그 운영의 시신을 수습하고 뭐 불교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우고 나서 자기도 저 세상으로 갑니다. 너무 슬프죠. 그리고 감몽을 해서 유영이 꿈에서 깨어나는데 자기 앞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유영의 족적도 이제 뭐 뒤에 묘연하다라고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요게 이제 줄거리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는 조선시대 고전소설과는 사뭇 다르죠. 첫 번째, 해피엔딩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제가 권선징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전을 어떤 소설로 분류하냐면 염정소설이라고 분류하는데 염정소설은 쉽게 말하면 연애소설입니다. 연애소설의 기본 구조가 예나 지금이나 뭐냐 하면 만남,
그래서 둘이 빵 불이 터지죠. 너무 사랑하게 되죠. 근데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나 장애가 있죠. 장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방해하는 그 장애를 지나서 사랑을 뭐 하나요? 성취하죠. 요 구조인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운영전의 사랑의 성취는 해피엔딩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성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성취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 생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새드 엔딩이 슬픈 결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겁니다. 자,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한 건 뭐죠? 1차적으로는 안평대군으로 보이죠. 그죠? 그럼 그 안평대군이 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건적 사회, 신분제 사회, 그리고 왕이 있고 왕이 아닌 사람이 있는 그런 수직적인 사회의 기존 질서죠. 그런데 이 기존 질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궁녀들이 뭔가 항변을 하고 운영을 이렇게 변호하고 운영과 김진사는 우리의 사랑은 안 되겠어라고 하지 않고 도망을 계획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사랑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이 기존 질서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목숨 걸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내용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정소설의 만남과 장애, 성취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 장애가 상징하는 바, 안평대군이 상징하는 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안평대군 이야기가 나온 내화 속에 나오고 물론 수성궁 예터라고 해서 후반인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조선의 후기 실학사상도 들어오고 그 다음 평민들의 의식도 많이 성장했던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 작품의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은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끄고 그 한 꼭지씩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